전두환 씨의 고향인 합천 지역은 추모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경남에서도 고령층 위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 이달에만 11명이 숨졌습니다. 하동 공설시장 상인들이 행정의 약속을 믿고 투자를 했지만 소송에서 진 뒤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밀양, 양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렸고 영하권의 아침 추위는 이번 주에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향년 90세로 사망한 전두환 씨는 고향인 합천에 대한 애착이 깊었습니다. 역사적 과오에도 사과와 반성 없이 숨진 전 씨에 대해 합천 지역은 추모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1995년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합천으로 향했습니다. 백담사에서 돌아와 공개적인 첫 나들이의 목적지도 합천이었고 주기적으로 선영을 찾는 등 고향에 애착을 보였습니다. 생가가 있는 율곡면 내천마을 주민들은 전 씨의 사망에 대해 담담한 반응입니다. 단지 동양 사람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연세 많으면 뭐 돌아가시기 뭐 말은 아닙니까. 조금만 그래도 썩었지. 고향 사람 돌아갔다 긍년에. 합천군은 전 씨 사망과 관련해 어떠한 추모 행사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좋아도 조문도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공식적인 추모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의 아우를 딴 일회공원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합천 지역 시민단체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지만 끝내 역사적 진실을 밝히지 않았고 과오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가셔서 희생된 영령들 앞에 어떻게 마주할지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깝고 슬픕니다. 일회공원과 창의사 현판, 군청 앞 기념식수 등 전 씨는 고향 합천 곳곳에 잔재를 남겼습니다. 역사를 올바로 정리하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일이 지역민들에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전국의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고령층 위주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에만 역대 최다인 11명이 숨졌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뗀 지 4주째.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 한 자릿수였던 경남의 위중증 환자 수는 최근 2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증가해 이달에만 역대 최다인 11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영향 탓으로 보입니다.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백신 접종의 효과 자체가 젊고 건강한 사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효과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직 추가 접종을 다 받지 못한 상태. 병상 가동률도 높아졌습니다. 경남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2.8%로 일상 회복 추진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에 못 미치지만 확진자가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26일까지 요양병원 시설에 추가 접종을 완료하는 등 부스터샷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특히 접종 시기가 도래된 50대 이상 연령층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또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소아 청소년의 감염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36.8%인 12살에서 17살까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예약을 연말까지 확대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 경남엔 90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면서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양산 각 31명, 김해 16명, 사천, 함안 각 3명 등입니다. 창원의 확진 환자 가운데 6명은 지역 내 보육, 교육시설 관련으로 지난 19일 유치원 학원 종사자 최초 확진 뒤 모두 22명이 확진됐습니다. 김해 확진 환자 가운데 1명은 어린이집 관련으로
지난 16일 종사자 가족이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마산의료원과 인제대 부산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환자 2명이 숨져 사망자는 49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동 공설시장 상인들이 점포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권리를 잃게 되자 소송을 냈는데 최종 패소했습니다. 상인들은 집회까지 열며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하동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40여 년 전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현대화 사업으로 짓게 된 하동 공설시장. 상인들은 당시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는 행정의 약속을 믿고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장사를 해갖고 먹고 살자 싶어서 논밭 벌어갖고 그걸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사갖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하동 공설시장의 소유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동 군수로 돼 있습니다. 상인들은 등기상 소유권은 없더라도 자신들의 재산으로 믿고 점포를 사고 팔거나 임대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하동군과 상인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상인들은 소유권 자체를 달라며 하동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소유권 자체는 법적으로 힘들어지자 상인들은 점포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권리만큼은 달라며 반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온전하게는 아니라도 단지 우리가 재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재산권 침해를 안 하는 행정의 방도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법으로 안 되는 거 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점포 매매와 임대 권리는 공식 소유권자인 하동군이 갖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양도 양수권과 재임대권으로 이는 법과 조례상에 명백하게 위법 사항으로 하동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 매우 안타까운. 법적 판결을 떠나 상인들의 재산권이 최대한 침해받지 않을 묘안 찾기에 함께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거리에 보이는 옷차림도 무척 달라졌는데요. 오늘 아침 경남 곳곳의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고 김해와 밀양, 양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영하권의 아침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김해의 한 새벽 시장. 뚝 떨어진 아침 기온에 손님들의 발걸음도 크게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뜨거운 커피 한 잔으로 추위를 이겨냅니다. 사람도 이제 안 나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많이 없어요. 겨울에는 또 더 추우니까 많이 안 나오지.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했습니다. 장갑과 목도리에 모자까지 썼는데도 추위가 쉽사리 가시지 않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서도 껴입었다가 밖에 나오니까 더 추워서 패딩 입었어요. 오늘 아침 밀양이 영하 1.3도, 진주가 영하 0.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0도 안팎의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김해와 양산, 밀양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북서쪽에 발달한 내륙 고기압으로부터 찬 공기가 밤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곳에 따라 평년 수준을 밑도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산청과 함양, 하동, 거창 등 서부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상남도가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도내 4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열린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에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으며 경남도의회는 재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발의를 비롯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가 재개됐습니다. 심사 기한을 내년 1월 20일로 연기한 가운데 한국조선해양의 LNG선 시장 점유율 확대 문제가 심사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EU 집행위는 앞서 2019년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심사를 3번이나 일시 유예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과 녹색당, 경남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번째 임무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도의회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10%의 비례대표로 이뤄져 한 정당이 50% 내외 정당 지지율로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개특위는 서둘러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대선 후보와 정당에게 개헌을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한 경남 개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와 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에 앞서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개헌 추진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 모든 계층과 세대, 지역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 운동을 제안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 스마트 그린 산단 혁신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의 핵심인 MDCG, 즉 제조 데이터 혁신 지원 공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공간은 기업의 제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불량률과 제조 설비의 고장을 제때 발견하고 공정과 설비의 개선책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떤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이를 경영 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업 제조 데이터 활용에 견본 주택 같은 공간으로서 기능을 펼칩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은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하순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34억 원 늘어난 8,25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과 사천 항공산업대교 정비, 항공MRO 일반 산단 조성, 항공국가산업단지 기반 조성 등에 쓰입니다. 경상남도와 밀양시, LH,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식회사 보광이 오늘 LH 밀양사업단에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보광은 나노산단에 5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터를 매입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경상남도와 밀양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은 공장 건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백두영 고성군수가 군의회에 행정과 의회 가교 역할을 맡을 정무보좌관을 추천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백 군수는 내년 6월 임기까지 정무보좌관을 통해 소통하고 의논하면 상호 불신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군의회는 민주당 소속 백군수와 동물보호센터,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되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주민 대표들이 내실 있는 특례 권한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창원시와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시 특례시 시민협의회 대표단은 오늘 창원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행재정적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령 개정 필요성과 특례 권한 이양협의 전담기구가 절실하다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진주시가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장들을 초청해 지역 현안 사업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들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창립 1주년 기념식 홍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 채용공제, 신규 참여 확대 등 현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고 진주시는 연관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